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마흔의 여자입니다. 며느리라면 누구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소갈이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넘어 파국에 치닫게 된 사건이 있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충격적이면서 시원한 사이다를 느끼실 수 있을 테니 꼭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무난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디자이너로 취직했답니다. 의류, 침대 커버, 커튼, 벽지 등등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포토샵으로 예쁜 디자인을 뽑아내는 게 저의 일이었죠. 저는 개인 시간을 거의 가지지 않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노트북을 잡고 일만 했답니다. 일 중독자라는 말을 들으며 10년의 세월을 보냈더니 회사에서 제 위치는 어느새 팀장이 되어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고 아파트 한 채와 많은 돈이 든 통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에 얽매여 살다 보니 30 중반까지 남자를 거의 사귀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인연이 되어 남자를 만나보긴 했는데 사랑보단 일이 좋아서 쉽게 이별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웨딩드레스를 입는 모습을 자주 봤더니 일을 줄이고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어요. 그래서 전 소개팅이 들어오면 마다치 않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하나같이 배 나온 아저씨들만 나오더라고요. 또 잘난 척과 있는 척은 얼마나 많이 하던지 밥을 먹는 도중에 나와버린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후배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는 멀쩡하고 반듯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한눈에 봐도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소개팅 나오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30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현태 씨는 많이 어려 보이네요. 아, 그게 사실은 저 땜빵입니다. 땜빵이요? 아, 대타로 나오셨단 말씀이죠? 네, 친한 형이 오늘 바쁜 일이 생겨서 저한테 대신 나가라고 해서 부랴부랴 나왔어요. 아, 그럼 현태 씨는 몇 살이에요? 저 28입니다. 아직 대학생이고요. 저보다 7살이나 어리고 대학생이라니 아무래도 오늘도 제 인연은 없나 봅니다. 제가 계산할 테니까 마저 드시고 가세요. 벌써 가시려고요? 네. 그럼 우리가 진짜 소개팅이라도 하려고요? 젊은 학생,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핸드백을 챙겨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현태 씨가 다급하게 일어나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지수 씨, 가지 마세요. 저 아까 이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지수 씨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네? 현태 씨, 정신 차리세요. 저 35살이에요. 또래 예쁜 여자 많을 테니까 어린 여자 만나세요. 아니요. 저는 나이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수 씨보다 예쁜 여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식사라도 마저 하고 가세요. 네? 저는 7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고백을 받으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동생과 밥이나 먹자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내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동안 만나왔던 소개팅 남들과 크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성격도 온순하고 착한데 배려심도 있고 겸손해서 마음이 서서히 열렸답니다. 현태씨, 진짜 저한테 반했어요? 시력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저 양쪽 다 2.0이에요. 그리고 지수씨는 자기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르시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에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분명 지수씨는 마음씨가 천사처럼 예쁘실 거라 확신해요. 저 성격 더러운데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시는 줄 아세요? 제 별명이 심술 마녀라고요. 그거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거죠. 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단점을 말하면 장점으로 둔갑시키며 저를 추켜 세워주더라고요.
결국 식사를 마치고 커피숍도 갔고 영화도 보고 산책하고 헤어졌답니다. 나이차와 직업이 걸려 연락을 끊으려고 해봤는데 저 역시 현태 씨에게 반해서 사귀기로 했네요. 의대생인 현태 씨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휴학을 길게 하는 바람에 아직도 대학교 2학년이라 하더군요. 그는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만큼 공부를 하고 나와서 저녁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쌓았어요. 1년 가까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귀었는데 현태 씨가 깜짝 놀랄 만한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호텔에 놀러 갔는데 방 안에 풍선과 꽃들이 깔려 있더라고요. 지수야, 나랑 결혼해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지만 나중에 꼭 호강시켜 줄게. 내 아내가 되어줄래? 현태야, 진심이야? 나를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기를 처음 본 순간부터 오늘을 기다려왔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재지 않고 현태 씨라는 사람만 생각하고 결혼을 바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반지를 받아들였죠. 현태 씨는 기쁨에 들떠서 저를 안고 호텔 방을 여기저기 돌았고 곧 뜨거운 사랑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보여드렸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나이도 어린데다 직업도 대학생이니 그럴 만도 했죠. 부모님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긴 했는데 현태 씨가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들으시고 조금 마음을 여셨고 그의 미래 계획을 듣고는 완전히 넘어오셨답니다. 그래서 현태 씨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하셨고 웃는 얼굴로 그 일을 집에서 떠나보냈어요. 일주일 뒤에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현태 씨 집에 찾아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방 2칸의 집이긴 했는데 남자친구의 방은 누우면 꽉 찰 만큼 비좁았고 거실도 따로 없는 데다 가구와 살림살이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놀란 티를 내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좁은 주방에 앉았습니다. 제 나이를 물은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긴 했는데 제가 회사에서의 위치와 혼자 사는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내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그럼 우리 현태를 걱정할 일 없겠네. 새애기가 조금 도와주면 금방 의사 선생님이 되겠어. 네, 저도 현태 씨를 많이 도와줄 생각이에요. 앞으로 학교 등록금도 내주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머, 내가 요즘 꿈자리가 좋더니 그게 다 우리 새애기를 만나려고 그런 모양이다. 고맙다, 새아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음마. 은혜라뇨. 나중에 현태 씨가 다 갚아준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진짜 예쁘게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래,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새아가. 시어머니는 제가 구세주라도 되는 것 마냥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지 2주일 만에 상견례를 올리게 됐어요. 저는 신혼집을 제 아파트에서 지내겠다고 했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구로 채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은 이유는 시어머니가 부담을 느끼실까봐 그런 거였죠. 여하튼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주 찾아뵈려고 곧바로 남편에게 시댁에 가자고 졸랐어요. 자기야, 우리 내일 어머님 뵈러 가자. 혼자 적적하실 텐데 가서 재밌게 해드리자. 그런데 말이야. 사실 우리 엄마 집을 팔고 그 단칸방에 월세로 들어가셨어. 뭐? 단칸방?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그 엄마가 개 모임을 하셨는데 그 개주가 돈을 가지고 날랐대.
그 엄마 빌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돈이었는데 그 갚을 길이 없으니까 바로 집을 팔고 단칸방에 들어가신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직 학생이라 도와줄 길이 없어 하루빨리 의사가 돼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어요. 저에게 괜한 짐을 줄까봐 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인 저도 자식이고 충분히 도와드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어머님, 우리가 모시고 살까? 내가 아파트 한 채를 해드리진 못하니까 여기서 함께 살도록 하자. 당신 진심이야? 지수야, 너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천사니? 그럼 염치 없지만 그렇게 해줄래? 응, 그럼 내일 어머님 모시러 가자. 그래서 이튿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넓은 제 집을 보시며 감탄을 자아냈답니다. 아이고, 집 진짜 넓고 좋다. 내 평생 이런 집은 처음 본다, 새아가. 진짜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거니? 이 늙은이와 같이 살겠냔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어머님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새 집 사드릴 때까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림은 자신이 도맡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사 도우미를 부르면 되니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렸는데도 꼭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시어머니께 살림을 맡기기로 했답니다. 이튿날부터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맛있는 찌개와 반찬을 만들어 아침 식사를 주셨고, 제가 직장을 다녀오는 동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생활비와 용돈을 넉넉히 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네요.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집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런 말을 하니?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넌 집에 오면 편안하게 팔 뻗고 쉬기만 하거라.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제법 하니까 말이야.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요즘 살찌고 있는 것 같아요. 새애기, 넌 살 좀 찌워야 해. 너무 빼빼 말라서 쓰러질 것 같다고. 덕분에 저는 살림도 신경 쓰지 않고 일에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이의 학자금 대출금을 다 갚아주고 대학 졸업을 할 때까지 등록금과 책값, 용돈까지 모두 지원해주기로 했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한 식구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남편이 의사가 되는 찬란한 미래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세월은 3년이 흘렀고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남편이 일반의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됐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기뻐했고 남편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수고 많았어. 당신이 이렇게 빨리 의사가 돼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내가 의사가 된 건 나 혼자만의 노력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랑 당신이 함께 이룬 거야. 자기, 정말 멋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겸손하고 날 위하는 말을 해주다니. 내가 시집 하나는 진짜 잘 온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은 내가 잘한 거지. 당신이 그동안 나랑 엄마를 부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 번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줘서 고마울 따름이야. 사랑해, 여보. 저희 부부가 부둥켜 안고 서로에게 축하와 위로를 전하자 시어머니는 옆에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이는 공부할 때만큼이나 병원에서도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했답니다.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의사 월급이 세다고는 들었는데 첫 월급부터 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건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고 1년 안에 시어머니를 좋은 아파트에 보내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다정하고 선하시던 시어머니가 남편이 의사가 된 지 한 달이 지나며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남들이 하는 시모 노릇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새아가 그 앞으로는 네가 살림해라. 내가 나이가 드니까 집안일을 보는 건 너무 힘들어.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쑤신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럼 이제부터 가사도우미를 부를게요, 어머님. 뭐야? 넌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겠다는 거냐? 그리고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살림을 왜 남한테 맡겨? 어머님, 가사도우미는 제 돈으로 할게요. 그리고 저 일이 바빠서 살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얘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거야? 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내가 전에는 참고 있었다만 너 콧대 높은 행동하는 거 거슬렸는데 이번 기회에 고쳐라. 의사 사모님이 됐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소리야.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면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어머님, 제가 언제 콧대 높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님과 남편한테 헌신했던 걸 잊으셨나요? 가장 노릇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모르시냐고요.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그깟 돈 몇 푼 준 걸 가지고 생색내는 거냐? 그리고 나이 많은 네가 젊고 앞날이 창창한 내 아들과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기본 아니니? 어머님, 그만하시죠. 그리고 대화가 자꾸 샛길로 빠지는 것 같네요. 여하튼 앞으로 살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만히 쉬세요. 대신 제가 가사도우미를 쓰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말하는 뻔세하고는 고집 세고 늙어 빠진 년한테 내 아들 준 게 억울해 죽겠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로 저에게 너무 막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막대하게 행동하니까 그렇지. 난 할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냐? 너 때문에 화딱지 나서 안 되겠다. 나 친구들하고 사우나 다녀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막말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겠냐고 하셨고 남편과 제가 같이 있으면 이모와 조카 같다며 조롱의 말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또 남편에게 신용카드를 받으시고는 거칠애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수백만 원의 밍크코트와 명품 옷과 명품백과 구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으니 잠시라도 사치를 하게 내버려 두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이해가 돼서 변한 시어머니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머지않아 예전에 다정하고 선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악랄해졌고 저를 잡아먹을 듯한 말과 행동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는 싫다 하니까 밥 먹는 것도 꼴보기가 싫으냐? 쩝쩝대지 말고 주둥이를 다물고 먹어. 앞에서 먹는 사람 배려할 줄 알아야지. 어머님, 이젠 저 밥 먹는 것까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언제는 제가 복스럽게 먹는다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이년아, 그거야 내 아들이 의사 되기 전에 너한테 무시당할까봐 설설 긴 거지. 내가 칭찬했다고 그걸 곧대로 듣니? 늙어 빠진 게 처먹는 꼴은 유치원생이 따로 없으니까 앞으로는 조신하게 처먹어. 아무리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저를 하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시어머니를 내보내자고 부탁했어요. 자기야, 나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 이제 그만 내보내면 안 돼? 돈 좀 더 모아서 내년에 집을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왜? 요즘도 의사 엄마라고 갑질하는 거야? 그래, 해도 너무할 정도로 심하게 날 갈구셔. 또 나한테 쌓인 게 뭐가 그리 많으신지
내 인성이 어떻다, 내 부모님이 젖떴다 하면서 사람 피를 말린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집이라도 먼저 내보내면 안 될까? 엄마도 참, 내가 의사 된 게 누구 덕인지도 모르시나 봐.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빨리 집을 알아보도록 할게. 혼자 지내시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알아봐야겠다. 그 아파트는 다음에 해드리지 뭐. 정말이지? 고마워 자기야. 어머님 나가시면 나 살만 날 것 같아. 다행히 남편은 의사가 돼도 저에게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만약 남편까지 갑질을 했더라면 당장 도망가고 말았을 겁니다. 여하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만 같이 살고 혼자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날 쫓아내자고 내 아들을 꼬신 거지? 왜? 잘난 내 아들을 혼자 독차지하겠다 이거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 처음 여기 오셨을 때부터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의사가 되면 따로 살기로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여긴 제 집이에요. 어머님 집이 아니라고요. 지금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그리고 의사 남편 뒀으면 집이 아니라 개인 병원까지 갖다 바쳐야 정상 아니니? 어쨌든 난 내 아들하고 계속 살 거다.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괜히 우리 모자지간 찢어놓으려 하지 말고. 이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조근조근 설득하듯이 따로 살아야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이라 그런지 생각해보겠다고 꼬리를 내리시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전 드디어 악덕한 시어머니를 벗어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일의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밖에서 따로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급하게 할 말이 있었는지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답니다. 이윽고 약속한 카페에 들어서서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제 왔냐? 넌 전화한 지가 30분이 지났는데 참 빨리도 온다. 전화 받고 바로 왔어요. 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몰려서 몇 번 놓쳐서 늦었나 봐요. 이럴 땐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또 핑계대고 넘어가려는 거냐? 이러니 내가 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무슨 일로 밖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집에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명품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던지듯이 테이블에 올리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저는 봉투 안에 종이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하고 통장을 왜... 왜긴 왜야. 내 아들하고 이혼하라는 말이지. 통장은 너한테 주는 위자료다. 2억 챙겼으니까 너도 손해본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다. 그건 먹고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라. 어머님, 이게 무슨 경우죠? 남편과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다짜고짜 이혼이라뇨. 제가 어머님이랑 따로 살자고 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니년이 나랑 아들을 갈라놓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난 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다. 내 아들이 좋다 해서 참고 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너한테 정이 안 간다.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여러모로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 아까워. 의사 아내라면 열쇠 3개 바쳐야 한다는 말 들어봤지? 넌 내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이쯤에서 끝내. 시어머니의 억지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고 대화를 더는 섞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것 봐라. 어른이 말하는데 한숨이나 푹푹 쉬고 인상 쓰는 버르장머리가 아주 재수없어. 긴 말할 것 없이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어머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이렇게 따로 절 불러서 협박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카페에서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지 시어머니가 먼저 거실에서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도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은 더 피곤해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시어머니와 어색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남편에게 일렀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우리 이혼시키려고 한 거.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잘 사는 부부를 왜 이혼시키려고 해? 내 말이. 그런데 오늘 회사 앞에 찾아와서 이혼 서류랑 위자료가 든 통장까지 내밀면서 당신이랑 이혼하라더라.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알아? 뭐? 그게 진짜야? 진짜. 우리 엄마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의사가 된 후로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네.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서 다신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할게. 그리고 엄마가 사실만 하는 빌라 알아놨어. 다음 주에 계약할 생각이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차분한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만 믿으며 조금만 더 버티기로 했죠. 남편이 따로 시어머니한테 저에게 이혼 이야기는 물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이혼 서류와 통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대로 무시하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뒤 더 충격적인 계획으로 이혼 요구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세미나를 떠난 주말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저를 거실로 불렀답니다. 야, 나와봐라. 오늘 내가 너랑 끝장을 봐야겠으니까. 어머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이 여자는 누구죠? 누구긴 누구야. 내 새 며느리감이지. 얘가 어릴 적에 우리 현태를 쫓아다니던 아이였어. 몇 달 전에 연락이 닿아서 만났더니 돌싱이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여태 내 아들을 못 잊고 있다면서 잘해보고 싶다고 했어. 아주 어리고 예쁘지? 얼마 전에 현태랑도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 현태 오빠의 새 부인이 될 김하정이에요. 듣던 대로 늙고 못생기셨네요. 이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 현태 오빠 마누라라는 건지. 오빠 눈이 많이 낮았네요, 어머님. 그동안 속이 터질만 하셨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여자보다 못난 게 하나 없는데 오빠가 당연히 절 선택하지 않겠어요? 들었지? 얘가 이렇게 싹싹하고 착한 애야. 너랑은 근본이 다르다고. 그리고 벌써 우리 현태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벌써 양가 부모가 만나서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하정이는 나이도 젊고 집도 어마무시하게 부자야. 내 아들 개인 병원까지 차려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지. 현태도 하정이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너만 물러서면 된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그이가 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몰래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냐고요? 제가 흥분하며 말하자 젊은 여자가 희죽거리며 대답하더군요. 그래요. 우린 벌써 깊은 사이가 됐어요. 걸림돌인 당신만 물러서면 되니까 긴 말하지 말고 오빠랑 이혼해 주세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2억 든 통장 주셨죠? 그거 저희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받을 만큼 챙겨서 이혼해 주세요. 뭐야? 너 진짜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난 거야? 아니지? 어머님이랑 짜고 소설 쓰고 있는 거지? 내 남편이 그런 더러운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난 내 남편을 믿어. 늙어 빠진 게 순진하네. 그럼 바람 피우는데 동네방네 소문내고 피워요? 생긴 건 여우같이 생겼는데 머리는 미련곰탱이네. 아줌마, 주제를 좀 알아. 당신한테 현태 오빠는 과분한 남자라고. 여자가 뭐라 하든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펼친 시어머니를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남편 대출금에 등록금, 용돈까지 책임지고 어머님도 편하게 먹고 살게 해드렸고 모자라지 않은 며느리로 지냈다고요. 그런데 제 헌신을 이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저와 이혼시킬 생각도 모자라서 내 집에 이런 년을 들여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뭐야 이년아? 네가 얼마나 잘했다고 아직도 콧대를 세워? 너 아니었어도 내 아들은 될 놈이었어. 그리고 네가 쓴 돈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주겠다잖아. 그럼 너도 손해보는 거 없이 이혼해서 새 출발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아, 미쳐버리겠네. 어머님, 현태씨가 의사 됐다고 이런 식으로 아들 장사를 하세요? 돈 많은 여자 꼬셔서 팔자 피시려고요? 어머님, 돈에 환장하셨어요? 뭐야? 이게 말이면 단줄하네.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시어머니는 욕과 함께 제 뺨을 갈겼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야? 하정이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현태야, 너 그 세미나 가지 않았니? 왜 다시 집으로 온 거야? 중간에 취소가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리둥절한 남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나 몰래 바람 피웠어? 저 여자 말로는 당신과 깊은 사이라는데. 뭐? 누가 그런 미친 소리를 해? 설마 전현이 그따위 말을 해? 야, 김하정, 너 내 아내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짓거린 거야? 내가 너랑 깊은 사이라고? 너 돌았냐? 남편이 흥분하며 따졌더니 여자는 콧소리를 내며 말하더군요. 오빠 왔어? 아니, 우리는 곧 깊어질 사이라는 의미로 말해준 거야. 내가 오빠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오빠, 내가 이 여자보다 훨씬 낫지 않아? 이렇게 다 모인 김에 이혼 통보하고 나랑 제대로 시작해보자. 아주 지랄을 해라. 지난번에 나 찾아왔을 때 껄떡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넌 유부남이랑 바람 펴서 이혼당했다면서 또 유부남인 날 꼬시려는 거냐? 넌 뇌가 없는 거니? 이 추잡한 년아? 역시나 제 남편은 제가 믿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역시도 상상한 대로 상식이 없는 무식한 년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뺨 맞은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께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엄마가 뭔데 내 아내한테 손찌검을 해요? 난 사랑스러워서 아내 얼굴 만지는 것도 조심하는데 감히 따귀를 날려요? 왜 이렇게 집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왜긴 왜야? 이년은 애초에 네 색식감이 아니었어.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이년은 네 앞길에 방해가 될 거라고. 하정이야말로 네 처로 딱이야. 너한테 개인 병원까지 차려주겠다는데 왜 거절하는 거니? 너 출세하려면 하정이를 꽉 잡아야 한다고.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과분한 인생 살고 있다고요. 그 과정에서 집사람이 있었고요. 나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의사는커녕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대출금 걱정하면서 알바나 하고 말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엄마한테도 그렇게 잘했는데 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건 바로 너야. 언제까지 저 싸가지 없는 늙은 년이랑 살 생각이야? 이제는 의사도 됐겠다. 병원 차려준다는 여자도 있다는데 왜 고집을 부려? 네 운명은 네 옆에 있는 하정이라고. 맞아, 오빠. 우리 부모님이 오빠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전현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와줘. 내가 이렇게까지 좋다고 매달리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오면 안 돼? 나도 자존심이 있는 여자라고. 남편은 무언가를 결심했는지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하정, 넌 그냥 꺼져. 내일 지구가 종말해도 너 따위와 결혼할 일은 없어. 쥐어 터지기 전에 사라지라고. 나쁜 자식. 내가 그렇게 좋다 매달렸는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
알았어. 더러워서 간다. 어머님, 통장 주세요. 그리고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모가 데려온 여자는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만 저희 앞에 남았습니다. 엄마도 짐 싸서 나가세요. 이제 더는 아들 행세 못하겠네요. 지난 20년 동안 새엄마로 인연을 맺어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엄마는 평생 내 인생을 갉아먹고만 있어요.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계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을 엄마가 도박하는데 가져다 쓰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충분히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건 물론이고 학창시절 내내 알바하지 않고 편하게 공부만 하고 살 수 있었어요. 엄마 덕분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고 살만한데 제 아내를 바꾸려고 해요? 엄마의 이 행동 덕분에 이제야 하나 알게 됐네요. 제가 갈아치울 건 아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이가 얼마나 흥분했던지 목에 핏대가 터질 듯하게 올라왔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행동에 많이 놀랐던지 뒤로 움찔하며 사지를 벌벌 떨었어요. 현태야, 지금 뭐라는 거니? 날 갈아치우겠다니? 이 엄마를 버리겠다는 소리니? 진작에 버렸어야 했는데 제가 오래 질질 끌었네요. 당신은 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든 주범이고 어린 시절 온갖 매질을 한 쓰레기 계모라고요. 다 참고 끝까지 엄마로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부로 남남이 되도록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온몸을 떨며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현태야, 이러지 마라. 이 엄마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겠니? 내가 네 처와 이혼하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마. 어차피 하정이도 다 끝났다고 나간 마당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앞으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니요, 용서 못해요. 자라오면서 엄마를 1000번도 넘게 용서를 했는데 오늘은 절대 안 돼요. 나보다 귀한 아내에게 이따위 대우를 하는 사람을 엄마로 여길 수가 없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현태야, 이 늙은이가 갈 데가 어딨다고 나가겠니? 이 못난 어미가 무력에 차서 그만 실수를 했다. 그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눈 감아주렴. 세아가, 네가 말 좀 해봐라. 날 여기서 쫓아내지 말라고 해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릴 적 학대를 당해온 사실도 알게 됐고 가난하게 살게 만든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충분히 힘들었을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로 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들러붙어 버티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발을 잡아 당겼어요. 나가시라고요. 당신은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태야,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쫓아내려는 거야. 흥분 가라앉히고 대화로 풀도록 하자. 하지만 남편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이는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앞으로 당신을 힘들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젠 나만 믿으면 돼. 알겠어, 자기야. 그런데 당신 괜찮아? 괜찮아. 물 한 잔 마시고 씻어야겠어. 그리고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시어머니를 다시 제 집에 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파트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셨어요. 저희 부부가 출근하는데 처량하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보, 말 걸지 마. 이젠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출근하기 전 시어머니가 지낼 곳을 마련해줘야겠다고 했답니다. 저 여자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야겠어. 우리가 결혼 전에 혼자 지내던 단칸방으로 말이야. 그 비좁고 허름한 방? 그게 저 계모한테 딱 어울려. 내 인생을 그 방처럼 키웠으니
자기도 그렇게 평생 살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단칸방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시궁창 인생으로 돌아간 게 억울했는지 매일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이사를 권유해서 다른 동네로 떠났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이는 병원까지 옮겨가며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린 거였죠.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로 변신해 지내게 됐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할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집에만 있기로 했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과 내조를 하며 지내보니 이런 삶도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뒤 39에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아이를 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곤 했는데 막상 초음파 사진을 보게 되니 세상을 날뛰듯 기뻐했어요. 이듬해 예쁜 딸아이를 낳아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답니다. 지금 제 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조금 지났네요. 많이 울긴 하지만 제 눈에는 예쁘기만 합니다. 제 시어머니는 단칸방에 들어간 이후로 소식이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어찌됐든 남편 삶을 망친 것도 모자라 저와 이혼까지 시키려고 했으니 잘 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부모님과 연을 끊는 기사를 보면 왜 그러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여하튼 저와 남편은 시모와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효자라 욕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잘한 판단이라고 들어요. 시모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 며느님들이 제 사연을 듣고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